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자 기사인데요. 브라만 좌파 대 상인 우파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좌파 우파 왜 이렇게 아주 팽팽하게 이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마 이 기사를 통해서 약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민스 앤 머천트, 이게 브라만 좌파 대 이제 머천트 우파인데요. 우리가 브라만 좌파 그러면 유사어로 뭐가 있냐면은 그 캐비어 좌파, 프랑스의 캐비어 좌파라는 말이 있고요. 미국에는 리무진 진보주의라는 말이 있고, 영국에는 샴페인 사회주의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누가 말했는지 강남 좌파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rahmins and Merchant, 이렇게 여기에서 educated voters left-wing shift, left-over shift, 그러니까는 고학력 그 유권자들의 그 좌익 양상이 되게 오래된 international, 상당히 오래되었고 국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피케티 들어보셨죠? 토마스 피케티의 그 보고서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그 rise of right-wing populism, 그 우익 포퓰리즘의 어떤 부상이 되게 historical inevitability, 그 역사적인 필연성으로 본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피케티가 새로 쓴 연구 보고서에서는 그 우익 포퓰리즘의 부상을 역사적인 필연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의 안구 정화를 위해서 저의 얼굴을 치우고 저희 부케에 넣습니다. 아마 당신은요, 그 당신의 그 책장을 그 right-wing populism, 그 우익 포퓰리즘에 대한 책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financial crisis of 2007 to 2009, 2007년과 2009년에 있었던 그 금융 위기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의 도래로 인해서 그런 최근에 일어난 일시적인 반응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요, 아니다, 이거 longer lasting regional trend다, 되게 상당히 오래된 그런 것이다, 오래 지속하고 있는 그런 지역적인 양상이다. 예를 들면 유럽의 인테그레이션, 유럽의 통합이라든지 미국의 인종 정치학처럼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마스 피케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토마스 피케티 같은 경우는 이런 책 쓰신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200년 동안의 그 wealth inequality, 그 부의 불평등에 대한 200년간의 그 데이터를 분석한 책으로 되게 유명한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죠. 이 경제학자인 이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에이모리 게틴이라는 분하고 이제 클라라 마르티네즈라는 분하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한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서는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y와 ideology, 어떤 인구 통계학과 이데올로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이제 적용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요, 뭐를 말하고 있냐면요, 2010 electoral victories of 도널드 트럼프, 그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를 했잖아요. 이런 도널드 트럼프의 그 선거 승리와 아니면 그 2016년의 브렉시트, 영국의 브렉시트 캠페인, 이런 현상들, 이런 현상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되게 상당히 우익 포퓰리즘에 속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이 그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60년간의 그 국제적인 양상의 결과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한번 들어가 보십니다. 그 2018년에 그 피케티의 논문에 의하면은요, 이분이 그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의 그 엘리트들을 연구했는데요. 그 엘리트들의 정치 성향을 연구했는데,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그 엘리트들은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는 거죠. 2018년의 논문에서 그 좌파 중심 정당을 밀고 있는 지식층, 그런 지식층, 여기서 이제
브라민스 레프트라고 하는데 브라만 좌파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파를 선호하는 사업가, 여기서는 상인 우파, 머천트 라이트라고 하는, 이렇게 엘리트층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서양 민주주의 국가 세 국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면, 요번에 발표한 거는 21개 국가로 이제 확장을 해서 그 연구를 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보고서는요, 소득과 그 어떤 학력, 교육이 그 아주 그 오래전에 그 어떤 이데올로기의 척도처럼 아주 다분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1955년 같은 경우는요, The most educated voters, 가장 그 고학력자들과 The richest, 부자와 고학력자들 둘 다 conservative parties, 그 보수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과 덜 교육받은 사람은 노동당이나 이제 사회민주당, 레이버나 소셜 디모크래틱스, 사회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955년에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느냐? 그 엘리트 중에서 그 wealthy people, 그 부유한 사람들은 여전히 right, 오른쪽을 지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익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반면에, education과 ideology는요, 이 사이의 관계는 1960년대부터 분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 10%의 유권자의 10%가 교육을 많이 받은 투표자의 10%가 좌파정당 쪽으로 이끌려 갔죠. 그래서 2000년대까지는요, 이런 양상이 had gone on so long,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그런 가장 높은 the most educated voters, 가장 높은 고학력자, 그런 투표자들이 그 좌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left wing, 덜 교육받은 사람들보다. 그리고 이 갭은요, 갈수록 더 커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이 아주 눈에 띄게 계속 됐는데요. 특히 이제 요즘 그 양당 제도잖아요. two party system, 양당 제도. 그리고 proportional ones, 어떤 비례 제도, 이런 데에서도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났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그린 파티스, 그린 파티, 그 녹색 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educated voter들을 끌어들이고, 고학력자들을 끌어들이고, 네이티비스트 파티스, 네이티비스트 파티, 그러면 이민 배척주의 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학력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탁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트럼프의 그 right wing populist, 트럼프와 같은 우익 포퓰리즘의 부상과, 또 반대편에 이런 그 프랑스의 그 에마누엘 마카롱이나 그 캐나다의 총리인 그 주스틴 트리도와 같은 그런 좌파 테크노크라트의 부상이 역사적으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 테크노크라트라는 거는 많은 권력을 행사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아주 그 인텔리전트,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뉘면서 이것 왜 이렇게 나뉘었느냐라고 했을 때, growing educational attainment, 이런 교육적인 달성 정도가 이런 경향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50년도 같은 경우는 eligible voters, 유권자 중에 10%, 미국과 유럽의 유권자 중에 그 10%,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한 10% 정도 미만이었대요. 1950년에는. 그러니까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10%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그룹의 지지를 의존한다면 어떤 정당이 선거에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서 third, 지금은 웨스턴 사람들의 3분의 1이 have degree, 학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학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고학력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ideology,
그 이념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서양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이 학위가 있으니 이 사람들을 공략해서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승리를 거두는 게 충분히 그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캔디데이트나 파티가 어떤 한쪽의 후보나 그 정당이 이런 educated voters, 이렇게 고학력자들을 끌어들이고 그 고학력자들을 만족시키기 시작하면 정반대에 있는 그 상대 그 라이벌 정치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taking the opposite position, 정반대 입장을 취해야만 되겠죠. 왜? 유권자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익 포퓰리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용이 끝났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기사는 그 브라만 좌파 대 그 머천 라이트, 이런 제목의 그 연구 보고서 워킹 페이퍼 2021, 아마 지난달 5월 달에 나온 그런 워킹 페이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저희가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완전 양분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또 이러한 또 어떤 교육적인 백그라운드가 또 있었네요. 자, 저와 함께 이 기사를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 이해가 인사드립니다. 이해가. 자, 기사는요. 네이버에 크리스 앤 수의 기사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더 공부하실 분들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른 기사로 뵙겠습니다. 안녕.